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데 이 채굴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신기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고, 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질문이 3개네요. 근데 이 상당히 기술적인 질문 3가지라서 다 답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키 있죠. 열쇠. 쇳덩어리로 된 거죠. 키를 깎으면 울퉁불퉁하죠. 키 단면이. 그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키를 꽂아서 돌려서 집을 들어가잖아요. 자, 그거를 디지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키 열쇠가 쇠로 깎은, 쇠를 깎아서 만든 우리가 보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0101, 디지털 신호는 01로 되어 있거든요. 01010101 이렇게 만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딱 그 생긴 모양대로 들어갈 때 이 음새가 맞아져야지만 문이 열리잖아요. 디지털 신호니까 0이 들어갈 때 맞아떨어져야 되고 그다음 0이 맞아떨어져요. 이게 0000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문이 차크당 열리겠죠. 컴퓨터에서는. 그게 바로 채굴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딱 들어갔을 때 0, 그다음 것도 0, 이거를 맞춰내는 작업이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해시캐시라고 하는 건데 그 작업을 채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채굴했을 때 만들어진 최종 열쇠, 디지털 열쇠의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도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서류들을 끄집어내어서 계약할 때 가서 부동산 계약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야지만 중요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계약서가 놓여 있는 박스, 그거를 블록체인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먼저 열쇠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열쇠 여는 기술 캐시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채굴해야지만 가능하고, 채굴하는 기법상에 나오는 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열쇠고, 왜냐하면 열쇠도 동그랗고 있고 양쪽에 열쇠 모양이 다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각형 기둥으로 된 것도 있고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쇠들이 디지털화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류들을 만들어 놓은, 저장해 놓은 하나의 창고다. 디지털상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이슈를 오늘 이슈는 한 4가지가 됩니다. 하나가 유치원 영어 금지, 두 번째가 방금 우리 김 작가가 이야기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군 복무 단축, 그리고 결론의 의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포퓰리즘의 사이, 어떤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봐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먼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놨다. 제가 앞에서도 이 정부가 마치 아마추어 정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섣부른 정책을 내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교육의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 이번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교수님부터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얘기해서 대체로 이제 언론들을 보니까 네. 정책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을 섣부르게 나와서 조율이 안 됐다.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율이 안 된 거 정책을 섣불리 내놔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 혼선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함께 그렇게 쭉 보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하셨으니까 보면 기술 발전은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정말 뭐 자동차 타고 따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다루는 이제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규제 일변도인 그래서 전혀 그런 기술 발전이나 어떤 그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드러냈다고 보고요. 영어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영어라는 것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의 위상, 그야말로 영어의 어떤 뭐 정말 영어를 잘하면 뭔가 대접받고 출세가 길이 열리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지금 영어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뭐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상적인 표피적인 것만 건드리려다 나타난 뭐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보고요. 그 전체를 전 정책 혼선이다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초기에 정부의 정책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중요한 그 혼선이 어떤 혼선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테면은 정책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서 오락가락하는 혼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영어라든지 가상화폐, 군복무 이런 것들은요. 이미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뒤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락가락 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바로 정부의 무능인 거죠. 이를테면은 유치원 영어만 하더라도 지금 유치원 영어가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에 깜짝 놀란 게 저는 경험입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은 토플 시험을 준비를 해요. 시험을 보러 다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이 미분적 분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영어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엄청 돈도 비쌉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학교 가니까 특수화된 중학교를 가더라고요. 외국어 특목고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그런 학교를 가요. 대학교에 아주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미 학부모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갖다가 그런 방식의 고리를 끌어야 될 것이지 그거는 내두고 만약에 방과 후에 영어를 금지하면은 이건 사교육 시장을 더 넓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했던 정부보다 더 못한 정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거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국민 다수의 이익인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촛불 민심이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만 옳고 우리가 하는 정책이 선이고 이게 반대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어쨌든 뭐 분명히 이제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마치 그것을 시행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조율 단계에서 이제 조율되지 않은 정책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혼선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왜 이런 문제가 유치원에서까지 이렇게 그 영어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온 것일까 하는 걸 차근차근 좀 분석을 하고서 그 대책을 세웠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근데 지금 잘 말씀하시거든 박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는데 제가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 3명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 때 뭐 하냐 물어보니까 뭐 각자 하는 건 이제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무슨 영어 공부하냐? 토익 공부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익은 정말 백해무익이란 좀 그렇지만 영어 실력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점수 올리는 요령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토익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화를 내시겠습니다만 영어 실력이라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고 그죠? 글을 읽고 쓰고 이게 국어 실력 아니겠습니까?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영어 공부하려면 이렇게 말하기 쓰고 듣고 이런 그 일반적인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공부하듯이 인수분해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대단합니다. 실은 또 보면. 네. 마치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 전부 다 물어보니까 영어를 대단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그 실력이.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무슨 뭐 그야말로 하와이부터 다시 또 영어 회화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저는 이걸 우선 예를 들어서 각 회사 기업체에 취직을 할 때 예. 아무 쓸모없는 토익 점수 묻지 말고 예. 토익 점수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예. 그야말로 제대로 영어 공부 영어 실력이 필요한 사람을 영어 실력이 필요한 대로 뽑으면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벌 기업 다니는 회사원들이 1만 명이라 그러면 네. 그 중에 영어로 제대로 정말 업무 보고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영어를 자랑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예. 그런 것부터 대책을 시작해 간다면 아마 예.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병의 뿌리는 놔둔 채로 지금 현재 영어를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 당연히 그 결과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영어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취직하는 걸 뻔히 아는 네. 그런 학부모들이 반발할 것 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네. 이런 걸 차분히 좀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예. 저는 두 분 교수님 말씀 주시는 걸 들으면 첫 번째 이번 정부는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 협의가 없었을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다가 보고도 없이 수석 비서관과 정책실장과 협의 없이 부처에서 과연 장관이 단독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 방침을 세워서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를 했다면 그리고 국민청원이 20만 명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지금 반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급한 판단이 있었던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촛불혁명의 본질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안 했다가 지금 저렇게 탄핵당하고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했다가. 그런데 뭐 곽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런 읽지 않는 정책을 예. 결론이 않는 정책을 협의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 거죠.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본질은 손도 못 대고 격까지만 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이고 예.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면 더 큰 문제죠. 이건 정부가 아닌 거죠. 각 부처마다 주무구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까? 그거는 촛불 민심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요. 박근혜 정부 때요. 예. 조율되지 않는 정책을 각 부처가 마음대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예. 최순실과 조율을 했는 문제를.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예. 국민들이 별 발언도 안 했고요. 예. 조율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박 교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방금 좀 더 좀 진솔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랬는데 조율을 당연히 한 거죠. 조율을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비판이 무서워서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당신 책임져라. 뭐 청와대 경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실은 폐쇄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전에 또 윤영찬 수석은 그거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조율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 또 박상기 법무장관은 폐쇄도 할 수 있다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한 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뭐 저도 좀 말씀하신 것과 뭐 100% 동의하는데 아니 왜 법무장관을 바보로 만들거나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다른 부처와 조율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다 동의하니까 부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어떻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폐쇄까지 뭐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야말로 정책 어떤 집행 조율 과정에서 뭐 솔직해야 한다 국민에게. 우리가 저 잘못 판단했다. 정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 발전의 어떤 속도라든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좀 성급했다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아까 이제 비트코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블록체인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워낙 뭐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읽어보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21세기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뭐 기술이라고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더더구나 이게 발전되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제 법학 헌법적으로 하니까
그야말로 중앙정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무정부주의가 나옵니다. 예, 그럼요. 예. 그야말로 어떤 이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넘어가서 스마트 보팅까지 가면 우리 시험 지금처럼 중앙정부 관리하는 선거가 그렇죠. 필요 없고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까지 하는 시대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옛날 마차가 횡행하던 시대에서 자동차가 나오니까 자동차 속도를 규제하고 자동차가 다니려면 빨간 깃발 들고 다니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급했다 인정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규제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부의 딜레마는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 개인들이 알아서 하려니까 가만 놔두겠다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야말로 가상화폐 규제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거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 규제는 말이 안 되는 그 투기 광풍은 뭔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도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숙고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박상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내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책은 일단 총리가 인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총리와 함께 상의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들과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승인을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역할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오늘 영어 교육 정책, 그리고 비트코인 정책, 여기에는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관여를 해야 되지만 이낙연 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말 그대로 행정부를 통할하는 거죠. 국무총리 역할은. 근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분위기를 좀 잘 잡았고 무게중심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청와대의 역할이 너무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메시지는 너무도 취약해버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라든지 영어 유치원 금지한다든지 또는 군복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부동산 정책도 지금 8회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과연 좀 제대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더더욱이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실장은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을 해야 할 당사자가 조정도 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그걸 청와대 인정을 해버리고 야단을 친다고 말하면은 이낙연 총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위기 국면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 총리, 그럼요.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되고 또 그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동상이몽 시간에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부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하게 가상화폐 문제 그리고 군 복무 단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논의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